이제 선택, 의사결정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하고 이걸 공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처음 시작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모델링하는 걸로 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20년간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제 뇌가 서서히 망가지는지 그걸 빨리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하는,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알츠하이머 이렇게 이제 퉁쳐서 한 질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되게 다양한 다른 원인, 다른 진행, 서브 타입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큰 틀에서 이분들을 모니터링하기도 하지만 또 이분들에게 최적화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경건축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죠. 노안이 오고 백내장이나 녹내장도 많이 없고 붉은색 색온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시야가 바뀝니다. 그리고 소음은 되게 민감하고 거슬리는데 신호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도 되게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m 걸으면 앉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는 벤치들이 필요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 걸음걸이 속도가 이제 현저히 느려지고, 그게 걸음걸이 속도가 그 사람의 지금 노화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서 시니어 타운이라는 거를 만드는 일들을 이제 많은 금융권과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대규모 사업 중에 하나로 시니어 타운 조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노블 카운티나 클래식 500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그게 1세대 공간이라고 하면은 3세대, 4세대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업이기도 한데 그 공간을 조성하고, 근데 요즘은 인디펜던트 리빙과 어시스티드 리빙하고 그다음에 너싱홈을 다 한 공간 안에서 이제 만드는 일종의 이제 그 라이프long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대규모 사업이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분들의 삶을 모니터링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해주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코스메틱스, 서저리 뭐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큰 토탈 케어 사업인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자회사만으로도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거대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신한, KB 대표적으로, KB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금융권이지만 건설사나 다른 회사들을 포함해서 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신한에서 하고 있는 그 신한 라이프케어라는 게 새로 런칭이 됐는데, 거기서 하는 시니어 타운들 마스터 플래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한화도 하고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신경건축에 관심이 있고, 이거 도시 스케일로 스마트시티처럼 만들고 이런 케어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듯이 올해 초에, 올해 3월인가요? 5월인가요? 이렇게 이제 노인 친화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새로 법도 개정하고, 또 인공지능이나 로봇, 돌봄 로봇 같은 것들을 이제 대규모 지원하는 사업들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사업을 잘 아실 거고, 그 사업의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참여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로봇 하면 그래도 가장 멀게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스마트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또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됐나, 좀 현실적인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40분 안에 해야 되더라고요. 가능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준비는 되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제가 이렇게 툭툭 넘어가면서 얘기 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인공지능 너무 중요하고 되게 잘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앞부분에 할 건데 이상욱 교수님 하냐는데 이상욱 교수님이 먼저 하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월마트의 주차장에 자동차 정비되어 있는 건데 구글 얼스로 전 세계 월마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를 세서 월마트의 매출을 추정해서 그걸 가지고 월마트 주가 변동하고 지난 5년치랑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가지고 월마트 직원도 모르는 월마트의 다음 달 주가 변동을 예측해서 6명 직원의 인공지능 회사가 월마트 주식을 사고 팔면서 6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내기도 어렵고 근데 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그냥 얘가 알아서 얘랑 얘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좋은 점이 그런 거죠. 선입견 없이 얘는 그냥 이런 거 알려주고 근데 이거 자동차 대수 세는 거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쓰면 뭐 돈을 벌어? 이거 유용한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엄청나게 모이게 됐는데 그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80년대에 등장했는데 90년대 제가 배울 때만 해도 퍼포먼스가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소셜미디어에만 들어가도 데이터, 사람 데이터가 얼굴 데이터가 막 300억 장이 있습니다. 다 태그돼 있고 기혼, 미혼, 남녀, MBTI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워낙 많아졌고 또 그거를 CPU가 아닌 GPU로 무지막지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러면서 2015년 이후부터는 그냥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앞섭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챗GPT의 등장이 새로운 또 신호탄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의 빅스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마존 알렉사를 쓴다거나 이런 게 엄청 답답하고 얘를 위해서 특별히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챗GPT 다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하면서 그냥 대화하듯이 하면 정말 뭐라고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얘랑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리포트들이 있고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오픈 AI가 만든 이 챗GPT 사용자가 8억 명인데 유료 사용자 1위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오픈 AI 서울 코리아가 생긴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를 유료로 많이 쓰느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담을 정신적인 상담을 하고 있고 한국말의 특징은 자기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미래를 알려달라고 사주를 미친 듯이 그래서 아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서 기본만 들어있었는데 지금 모든 사주를 보면 엄청 사주를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지만 그 전문가들이 되게 상세 정보들을 많이 넣고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른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두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자연스럽게 시니어 비즈니스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이 네 개의 그래프가 따로 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테크놀로지의 발전 덕분에 올라갔는데
고용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싱글족들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가계 수입은 줄어든 상태에서 생산성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켓에 물건이 없거나 고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난해진 거죠. 인공지능은 여기에는 기여하는데 소비는 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해지니까 GDP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마켓 쉐어를 늘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마켓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 서브프라임급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그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휘청거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 대차 대조표를 확장해서 다시 말하면 달러를 마치 찍어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위태로울 거다. 이게 미국 경제는 어떻게든 빚잔치를 하고 이제 해결을 했지만 이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2010년대를 떠올려 보시면은 생각보다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가설이 2007년도 아이폰의 등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디바이스를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네, 액세서리도 너무 비싸고 근데 그 안에 애플 앱 스토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스타트업조차도 자기의 서비스를 거리에 상관없이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덕분에 이제 미국 경제가 또 전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또 한 번 코비드 19 때문에 확 좀 출렁거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의 아이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08년, 9년 이 세계적인 이제 대공황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노베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번 이제 코비드 19 사태,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해결할 만한 답이 필요한 제2의 아이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제 넥스트 빅띵이라고 실리콘밸리는 부르고 있고 지난 15년간 이제 10년간 특히 이제 아이폰 다음이 뭘 거냐 넥스트 빅띵을 찾는 게 실리콘밸리의 화두입니다. 모두가 다 이게 넥스트 빅띵이 될 거야 제2의 아이폰이 될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지난 10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보셨거나 많이 들어보시는 CES라는 곳이 하는 일이 넥스트 빅띵을 우리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에서 찾으세요. 그게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년 1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여기 가서 아이폰 다음이 뭘 거냐 이제 이거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최근에 저는 지난 한 15년 사이에 12번쯤 갔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진짜 세계 경제가 위기고 답이 없구나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이게 CES가 이게 넥스트 빅뱅이 될 거라고 지난 10년간 팔았던 약들입니다. 보시면은 다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요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고 예를 들면 스마트홈 10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홈 스마트한가요? 네. 가전제품이 연결돼서 없던 서비스 제공이 좀 이런 일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뭐 드론 볼 일 없으시잖아요. 5G가 2018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 전 도시가 5G로 깔려야만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스마트시티 안 만들어졌고 5G 여러분 쓰고 계신데 다 보시면 그냥 LTE가 뜨죠. 속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LTE만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5G 보급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데 38%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는 더 안 쓰고 있고요. 5G가 한 일이라고는 SK텔레콤과 KT의 통신 요금을 2배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 이거 아직 세상이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하는 것들인 거죠. 10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CES의 화두는 뭐였냐면은 라이브 인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중에 와 생각보다 빨리 바뀌고 발전하고 있네 하는 거는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주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전 분야가 생각보다 발전이 더디니 인공지능을 다른 분야에 적용해서 그 분야의 문제를 풀고 그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내자. 이게 작년과 올해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 올해는 갑자기 AIX라는 걸 많이 들어보시게 됐을 겁니다. AI를 X라는 다른 분야에 접목하고 연결하는 그런 거를 하자는 거죠. 이제 10년 후면 인공지능 전문가 사라질 거고 결국 인공지능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문제로 바뀌겠죠. 마치 1991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해서 너도 나도 막 인터넷 전문가 했지만 10년 후에는 아무도 이제 인터넷 전문가라는 건 없고 뭐 웹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사람 없고 이제 이걸로 인터넷을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된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인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새로운 분야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몇몇 분야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몇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몇몇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분야 2개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홈을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들은 많이 생겨났고 가격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신 프로토콜이 다 제품마다 다르고 그래서 LG랑 삼성끼리 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다르고 어떤 거는 블루투스를 쓰고 어떤 건 직비를 쓰고 안 되고 데이터 표준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시니어 타운은 널싱홈은 아니면 그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뭐 일본의 사코주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면은 그 안에서는 만든 사람들이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서로 연결하고 관리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내 건강을 체크하는 데는 거기에는 돈을 들일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입니다. 저는 일반 가정이 스마트 홈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머무는 공간에 이제 이걸 넣는 건 그래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가끔 뭐 변기에서 뭘 측정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당신의 상태가 얼마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워치가 내가 오늘 얼마나 뛰었는지 알려주는 거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프레딕션 해주는 서비스가 있냐 없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3년 후에 예를 들면 이 병에 걸릴 것 같아. 당신이 지금 걸음 속도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럼 3년 후에는 알츠하이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걸 예측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니까 3년 후에 그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내야 돼. 그래야 그게 5년으로 늦춰져. 7년으로 늦춰져를 말할 수 있어야 이게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준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돈을 들일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큰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이렇지만 이거 예측이 가능하고 이게 당신이 지금 현재 이 나이대의 사람 700만 명 중에서 상위 7% 정도야 이걸 알려주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들일 마음이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갖춰진 거죠. 네. 이걸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이걸 좀 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AGTech이라는 이름으로 뭐 노인학회 이런 데 가서 컨퍼런스를 하면 AGTech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슈들보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술 발전 수준이 제일 빠릅니다. 이유는 유럽은 이런데 보수적입니다. 규제가 되게 많아서 그 규제를 다 통과한 회사만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발전 기술력은 있지만 적용이 어렵고요. 중국은 규제가 없는 대신에 신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중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 자본시장에 그냥 맡겨놓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니어 타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나지막한 타운하우스 빌라형의 지금도 얼마나 자연과 가까이 있냐, 골프 칠 수 있냐,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주텍이 우리나라가 되게 발달해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니 이 기술을 잘 적용해서 국가도 투자하고 현실에 적용해서 뭔가 실질적인 실증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노인 산업, 친화 산업에 대해서 뭔가 서포트를 하게 되고 이거는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게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케어를 하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되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노동을 좀 덜어줄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해주지 못하던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루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의 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사업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미국은 좀 느리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로봇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봇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로봇 떠오르실 거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이다. 로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시겠죠. 실제로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크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로봇들은 대부분 뭐 일본에서 뭐 물개같이 생긴 안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케어를 해주지만 돌봄 로봇이라는 게 그 침화를 주는 거지 얘가 이제 일 자체를 도와주는 건 아닌 그런 이제 수준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더스트리얼 로봇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는 게 뭐냐면 공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전문가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애를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쟤는 법적으로도 잘 규정되어 있고 얘는 우리나라가 엄청 잘 만들고 인구 10,000명당 인더스트리얼 로봇 대수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얘는 이 서비스 로봇, 소셜 로봇은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 이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서 여러분 테이블에 뭐 음식 가지고 오잖아요. 걔가 테이블까지만 오고 여러분 테이블에는 음식을 놓아주지는 않죠. 놓아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터랙션하면 안 됩니다. 인더스트리얼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뜨거운 물을 쏟는다거나 그래서 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툭 쳐가지고 사람을 상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나 여러분이 옮기셔야 되죠. 그래서 아직은 내가 레스토랑에서 로봇을 봤어도 걔가 소셜 로봇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로봇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좀 답답해 죽겠는데 얘를 써야 된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다 이런 식의 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로봇을 쓰기 위한 공간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문턱을 다 없애야 됩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두 번째 사업할 때 마스터 플랜 만드는데 자문을 했었는데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달라. 이게 주문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문턱 다 바꾸고 이러고 엘리베이터 못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지금 그런 쇠로 버튼을 누르면 안 눌러져요. 지는 엘리베이터 되게 많고 이래서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이제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인바디드 AI라는 애가 몇 년 전부터 등장해서 로봇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있기 전에는 카이스트의 휴보라는 로봇 떠오르시죠? 오준호 교수님 만든. 얘가 하는 일은 뭐냐? 걸을 수 있고요, 뛸 수 있고요, 밀면 안 넘어지는데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준호 교수님께 얘가 뛰어올 필요가 없다. 와도 할 일이 없다. 왜 그냥 걸어와도 되는데 왜 뛰어오냐. 근데 기계공학과 입장에서는 걷고 뛰는 게 엄청난 지능 행위인데 실제로는 와서 뇌가 비어있기 때문에 돌쇠다 그러거든요. 근데 5,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게다가 자꾸 잔고장이 엄청 심한데 왜 고장 났는지 모르고 다음 날도 돼요. 그래가지고 왜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언스테이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혹은 비트를 컨트롤하는 능력은 엄청 훌륭한데 이렇게 기계, 아톰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이 대안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아까 이제 제가 인공지능으로 다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일을 작년부터 하자고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에 적용하면서 로봇 산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얘를 이제 전산과랑 전자공학과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로봇이라는 걸 그냥 몸을 가진 AI라고 간주하자. 그러니까 몸은 그냥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냥 특징은 아무리 넘어지고 막 굴러도 망가지지만 않게. 두 번째, 근데 센서를 되게 많이 달아놔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포착하게. 대신 AI가 또 1,000만 원. 그러니까 AI가 진짜로 중요한 거고 로봇은 그냥 걔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이 되느냐? 테슬라 자동차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얘를 도로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부딪히고 하면서 얘가 세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이가 수천 번을 넘어지고 1년 만에 일어나서 걷는 것처럼 그 방식을 취하자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2만 불에 출시하겠다는 거고요. 원래 올해 출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걸로 보아서 내년쯤, 사실 얼마 전에 출시했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Figure AI라는 이름으로 올해 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인바디드 AI라는 게 그 안에 탑재됐고 얘는 물리적인 환경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중력장 하에서 내가 움직이고 예를 들면 접시를 날라야 되는데 접시를 얼마나 강도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 이제 물리적인 계산할 수 있는 애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쓰게 됐는데 이제 소셜 로봇의 정의는 뭐냐면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과 인터랙션 해도 되는 서비스 로봇을 소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네. 미국은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로봇도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소셜 로봇의 시대가 온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미국은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그 배달 음식 배달 로봇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를 같이 걸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마켓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얘가 뭘 하냐 하면은 네. 일단 이 안에 챗 GPT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죠. 네. 얘가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얘가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거리를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그를 찬장에 올리는 일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빨래통을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고 건조기로 옮겨서 건조시키고 다시 꺼내서 빨래를 접어서 서랍에 넣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는 닦고 밑은 얘가 청소하면서 협업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 것도 이런 동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앱트록이라는 건데 단점은 설거지를 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느립니다. 네. 속 답답해서 인간에게 이 진짜 내가 하고 말지. 라는 What do you see on the table? 그런 이제 마음을 I see some 불러일으키는데 colorful letter tiles on the table. Now, could you spell me something that 여러분이 you found in a deck of cards? 얘에게 시켜놓으면 얘는 Okay. 하루 종일 How 그냥 about the 그 word 일을 this? 합니다. I can slide the tiles to spell it out.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시리얼하게 알아서 합니다. 근데 얘가 2만 불입니다. 지금 출시됩니다. 그러니까 3,200만 원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하실까봐 I have packed the trail mix 한 for you. 달에 70만 원 할부 Hey. 가능합니다. Of course, I am putting the orange in the lunch bag. 네, 지금 이제 과일을 Thank you so 런치백에 much. 넣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애가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속도는 아마 이제 제가 그래서 한 3년쯤 지나면 이게 속도는 이제 많이 현실화가 될 텐데 갑자기 엄청 빨라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네. 속도는 조금 느리고 답답하죠. 근데 자동차 한 대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얘가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집에서 필요한 설거지, 청소, 빨래, 간단한 음식,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안에 챗 GPT 내장되어 있어서 16개 언어로 대화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교육용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이거 잘 풀려면 여기를 틀렸어 이런 건 이제 지적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 돌봄, 어른 돌봄에 얘네들이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이제 4다리로 걷는 그런 동물형이 있고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먼 인간형이 있는데 턱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계단 다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쓰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얘를 또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봇 되게 잘 만드는데 소셜 로봇으로 가면 이게 이제 엄청난 새로운 제2의 아이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이게 지금 에너지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효율화해야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지금 헤어 드라이어가 쓰는 에너지입니다. 네, 이게 전자레인지 에너지고요. 이게 랩탑이 쓰는 데스크탑 에너지고 이게 랩탑이 쓰는 에너지고 이게 인간 뇌가 쓰는 에너지입니다. 네, 그 인간 뇌는요. 인간 뇌는 여러분 지금 전구 2개 정도의 에너지로 이런 놀라운 지능적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에너지는 굉장히 적게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아주 놀라운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 쓰시는 핸드폰이 여러분이 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아닌데 빅스비 해야 듣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언제 빅스비라고 외칠지 몰라서 그 빅스비라는 말을 듣기 위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쉬리 이거 듣기 위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이탈리아 이번 휴가 때 여행 가는 얘기했더니 막 페이스북에 막 그게 떴어. 너무 얘가 나를 듣나 봐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디바이스가 여러분을 여러분 데이터, 목소리, 문자, 텍스트 다 레코딩한 거를 빅데이터로 다른 곳에 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까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네. 그래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뉴스윅 칼럼 제목이 아마존 알렉사는 당신이 언제 섹스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게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침실에서 옆에다가 두고 주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이 내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버시 이슈를 챙기시는 분은 이제 on-device AI, 디바이스가 여러분의 정보만 가지고 학습하는, 다른데 빅데이터로 모아서 학습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on-device AI를 하려면 스몰 데이터로 AI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적은 데이터로 아주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가장 훌륭한 장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의 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이런 데다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AI 에이전트 여러분이 이제 내년부터 엄청 많이 듣게 되실 텐데, 네. 지금은 챗GPT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는데, 그 이메일 잘 작성했네. 내 구글 이메일, 지메일에 들어가서 내 친구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걸 해주는 애가 이제 내년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다 하고 내 통장에 있는 돈 저 사람에게 보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금융은 가장 늦게 적용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다는 얘기는 로봇이 있는데 얘가 어떤 자아를 가진 어떤 캐릭터일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캐릭터가 어르신의 캐릭터일 수 있죠. 내 캐릭터일 수 있죠. 네. 내 데이터를 학습할. 네. 그런데다가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얘랑 소통하려면은 빅스비를 먼저 외치세요. 이러면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분들은 쓸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냥 사람을 대하듯이 했는데 이게 내가 기대한 대로 작동하는 이런 거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뇌공학하는 사람들은 사람 뇌가 적은 에너지로 적은 데이터로 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정보만으로 학습해서 이 사람이 기대하는, 이 사람이 할 법한 행동들을 학습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소셜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네.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는 그 이전까지는 think rationally, act rationally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고 있었다면 이건 계속 가겠지만 그 당연히 거대 자본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거는 미국이 주도하겠죠. 네. 근데 이제 think humanly, act humanly 같은 연구를 하는 이게 지금 되게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소셜 로봇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쯤 지나면은 야 로봇이 쓸만하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라요. 네. 근데 가격이 한 자동차 한 대 정도의 가격.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영세한 곳에서는 쓰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도 이런 게 등장하고, 근데 얘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어르신에게 계속 같은 톤으로 정말요? 너무 재밌어요를 해줄 수 있는 애. 네, 감정을 배제하고 반응하고 네, 공감해주고 네, 그런 이제 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큼 소셜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소셜함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닮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핵심은 사람 마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몸, 아이들의 몸에서 뭔가를 잴 겁니다. 이제 지금 와치 수준에서 재고 있는데 안경을 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몸의 반응을 재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 그걸 잘하려고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 만들어가지고 뇌에다 칩을 삽입해서 걸을 때는 뇌파가 이렇구나 이런 거 이제 학습해서 척수 손상 입어서 오른쪽 다리 못 움직이는 이 원숭이의 뇌 촬영해서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면은 뇌 활동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직접 오른쪽 다리에게 직접 보내주는. 그래서 그 장치 없으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 전혀 못 움직이는데 그 장치 켜면 저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저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뇌 활동만으로 이 원숭이의 생각을 읽어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장기를 컨트롤하는 거에 성공했다는 뜻이죠. 당연히 이거를 원숭이나 돼지를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20년간 휠체어 타시는 분들 하반신 불수인 분을 일으켜 세운 첫 장면이고요. 넉 달 후에는 저렇게 이제 지지대만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아까 원숭이에게 적용한 그 원리랑 똑같은 원리이고요. 저희 연구실이 하는 일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뇌에다 칩을 삽입하면 못하죠. 근데 모자를 쓰고 모자에서 측정하는 두피에 흐르는 전류만으로 생각을 읽어서 로봇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랩에 있는 정 로봇은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고개와 몸통을 돌릴 수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뇌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이제 저희 학생이 뇌파 모자를 쓰고 하는 거죠. 저 로봇 이마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 로봇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 학생이 보면서 제 학생이 저 로봇 이름이 나오거든요. 나오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를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네.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바뀌면 실시간으로 그걸 모니터링해서 저 로봇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거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왼쪽으로 가 하다가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로봇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저 로봇 지금 저 실험을 100번을 하면 93번은 단 한 번도 벽에 몸을 스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꽤 잘 이해해주는 아까 거는 제가 학생들이랑 찍은 거고요. 이거는 영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 전문가 같지만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이 UC 버클리의 잭 갤런트라는 사람이 에페머라이 안에서 사람을 눕혀놓고 이 사람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활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저 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 정보만으로 영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준 영상이고요. 이게 뇌 활동만으로 재현한 영상입니다. 예. 컬러가 조금 다르고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데 아마 이제 둘 사이의 이미지는 점점 빠르게 일치할 예정인데 이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여러분 뇌를 촬영하면 여러분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팀이 5년 후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는 아까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말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읽어줬어요. 그걸 듣는 동안 뇌를 통째로 촬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특정한 단어의 특정한 영역이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 사람의 여기에는 블루라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구나. 블루라는 단어만 나오면 여기가 활성화되네. 이 방식으로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렇게 맵을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된다는 얘기는 아까 같은 모자를 쓰면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그 순서만으로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이렇게 말풍선에 속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눈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팀이 만든 그 말풍선의 속마음. 그리고 당연히 처음은 이제 전신마비 환자, 말을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에게 적용을 한 거죠. One of our projects is to develop a device that can help people who have lost ability to speak to once again communicate. We've just published a new study in the journal Nature that builds upon our previous work, which showed that it's possible to report neural activity from a paralyzed person attempting to speak and translate that activity into words and sentences as text on a screen. In this new study, our translation of attempted speech into text reached about 78 words per minute. We also showed that it's possible to translate the neural signals not only into text on a screen, but also directly into audible synthetic speech with accurate facial movement on 자, the 앞에 있는 아바타가 이 사람 생각을 읽고 있는 겁니다. This device reads the blueprint of instructions the brain is using to give to the muscles in the vocal tract. Our goal in incorporating audible speech with a live action avatar is to allow for the full embodiment of human speech communication, which is so much more than just words. Believe me, it is better.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꿰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노하우를 쌓아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고 수출도 할까 경쟁력을 만들어낼까에 되게 고심하고 있는데 그 정부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이 이제 돌봄 산업이고요. 이 돌봄 산업은 우리나라에게도 되게 지금 필요하지만 이제 더 확장해서는 다른 나라에게도 수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접근을 하고 있죠.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이제 돌봄이 필요한 센터에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혜택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할까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타운을 조성해서 이제 아예 부동산 개발부터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의미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하나는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만들어서 적용 한번 마음대로 써보시라고는 하고 규제 프리를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는 텍스 크레딧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조성하려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폐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 땅을 돈 받고 팔면은 이거는 아무도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다들 영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서 만들게 하고 10년치 세금을 절감해주는 세금 면제를 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산업을 일단 육성을 해서 없는 마켓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지금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우리 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볼까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시니어 타운하고 협업을 해본다거나 이런 방식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